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불금이라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기는커녕 암울해지고 한숨만 나오는 시장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시장은 전강 후약 또는 전에 약했다가 점점 갈수록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댓글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이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슈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또 쉽게 지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미증시에서도 약한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또 주요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간밤에는 JP 모건의 다이먼 CEO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부담을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지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금요일인 만큼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잘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심정으로 투자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응 전략 진단쇼에서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빠르게 가져볼 텐데요. 그래도 인사 나누는 시간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침체됐던 이 기분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절파고TV님 오늘 정말 빠르게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고요. 고독하구만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우울한 계좌를 보고 있다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근데 아마도 고독하구만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오늘은 우울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지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만큼 조금 더 텐션 업해서 진단쇼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키님도 와주셨고요. 수리님 안녕하세요. 서단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김남식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토끼님도 와주셨네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올해가 또 토끼의 해잖아요. 귀여운 토끼님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여기서 많은 꿀팁 얻어가셔서 이 포트폴리오까지 올해의 포트폴리오 이런 상을 좀 받을 만한 그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버수기님 와주셨고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점심시간인 만큼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면서 진단쇼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산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미니 강의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폐배터리 관련한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미니 강의의 그 주제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성장성에 대한 미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약 한 25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좀 미니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미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종목명이 리사이클링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ICY입니다. 캐나다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1위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는 이제 그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기업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뭐 거기가 뭐 신생 기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6년에 지금 설립된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이 기업은 폐배터리에서 니켈하고 뭐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다양한 이런 배터리 원재료를 95% 이상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도니까요. 2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제너럴 모터스, 우리가 GM이라고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게 합작법인이 얼티엄 셀즈라는 그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지금 맺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GM의 합작 법인이 있잖아요. 얼티엄 셀즈와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은 기업이에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보니까 1조 2,919억이고요. 현재 주가를 보니까 한 주당 가격이 $5 81센트입니다. 실적은요, 아마 지금은 적자인데 올해 한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현재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기업에 지금 우리가 주당 우리가 EPS 우리가 뭐 주당 EPS라고 하는 게 기업이 그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가 주당 EPS잖아요. 보니까 지금 주당 EPS가 마이너스 약 한 12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느냐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세계적인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게 침투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침투율이라는 저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침투율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국가별로 보면 유럽 지역이요. 침투율이 35% 가까이 됩니다. 유럽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 한 28%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9%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급속도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이든이 취임하기 이전에는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요, 불과 3%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이 침투율이 한 6% 가까이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글로벌 침투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그 수요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2030년도까지는 약 한 15조 규모고요. 2040년이 넘어가면은 100조 정도의 시장이 막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로 커지는 이 전기차 시장, 여러분들 그 수명을 다한 그런 이제 배터리가 쏟아지겠죠. 전기차 수명이 보통 7년, 8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면 7년, 8년 뒤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쏟아지니까 저는 이 배터리 전략은 이렇습니다. 단기 종목이 아니고요. 중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하실 분 아예 들어가지는 마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단기로 들어가실 분 아예 들어가지를 말고요. 중기 투자하실 분들 적어도 1년, 2년, 3년 정도 중기 투자하실 분들은요. 비중을 20% 정도 비중을 실어가지고요. 전기차의 침투율이 적어도 50% 정도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죠.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지금 침투율이 불과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적어도 50% 정도 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이 이제 그 배터리 관련돼 있는 종목, 배터리 재활용 관련돼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를 제가 철저하게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배터리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 해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술력이나 그 다음은 그게 뭐 고객사가 있든지 아무튼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목을 제가 한번 연구한 결과 요 종목은 딱 5종목, 4종목을 압축을 하세요. 다른 종목은 손대지 마세요. 배터리 이게 나와 있는 에코프로나 성일라이텍이나 코스모학이나 세비캠 빼고는요. 나머지 종목은 우리가 한번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무늬만 여러분 배터리 재활용 업체지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빼고는요.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성일하이텍이나 코스모학 또는 세비캠 같은 종목군들은 조정시마다 물량을 잡아서 1년 이상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매매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나 중기로 1년 이상 가져가실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전기차가 이제 태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의 침투율이 50% 정도 넘어간다면 가면 갈수록 이런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폐배터리 관련한 미니 강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중기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이상 이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폐배터리라고 다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은 아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4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과 세비캠 이렇게 4가지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반영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잘 안 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텐션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님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하도 맞았더니 맷집이 키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연준이 강하게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강제로 맷집이 키워지는 거 아닌가. 억울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좀 길러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렇게 쉬어가는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오를 날도 있을 테니까요.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오를 때 어떤 종목들이 오르게 될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쇼가 함께 해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KC고요. KC가 오늘 3분이나 신청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절파고TV님은 KC 평단가 3,450원에 갖고 계시고요. 보유 비중은 6% 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종목 정리 시도 중입니다. 1년 넘게 물려있는 중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상담 요청하라고 하셨는데요.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KC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랑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절파고TV님께서는 평단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거든요. 3,450원이라서 현재 메꿔야 할 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KC를 향한 향후 전망이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세우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챗 GPT죠, 그죠?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걸 AI가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어야 여러분들 챗 GPT가 활성화되는 거죠. 이 KC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AI 쪽에서 좀 두각을 지금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챗 GPT의 저는 최대 수혜주는 저는 미국으로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챗 GPT라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섹터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그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지금 상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세요. 가장 강한 섹터죠. 주가가 한번 일정 부분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600조가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간다는 것은 챗 GPT의 수혜주는 우리가 AI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구나. 그럼 이게 나와 있는 KC도 어느 정도의 좀 부합은 될 수 있겠죠. 그죠? 좀 부합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450원이니까 6%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께서는 좀 운이 따르시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조금은 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한 손실을 한 뭐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그때 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다시 또 주가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KC 같은 기업 자체가 우리가 반도체 제품이라든지 또는 부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AI하고는 상당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틀이 지났죠. 이틀 동안 좀 상승이 어제 거의가 18% 정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지금 장중에 한 15% 정도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한 번만 더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기다렸다가 3,450원에 이분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3,0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요 정도 3,000원에서 요 3,200원 사이에서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틀 동안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게서 음봉을 달게 되면은 다시 재상승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3,000원에서 3,200원 정도에서는 저는 매도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좀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이상은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3,000원 정도 넘어가면 물량을 줄인다는, 한때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었습니까? 1,800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1,800원 이게 내려왔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450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정도 있으면 거기가 반토막의 나이트가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서 3,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는 매도를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은 더 기다려보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3,000원에서 3,200원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정리해보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라겠고요. K씨가 어제랑 오늘 급등한 만큼 단기적으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까지 안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씨 들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K씨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챗봇과 관련해서 댓글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시장에서 챗 GPT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 호재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고 재료가 많다 보니까 급등을 연출을 했었는데, 그 급등한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엮였던 종목들이 지금 일제히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들고 계신 분들도 우려스러울 것 같고 마음도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함께 여기서 얻어가는 꿀팁 잘 반영을 하셔서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달콤님께서 보내주신 키스트고요. 15,89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리 달콤님도 키스트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급등해서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하이브와 SM 간의 인수설 때문에 같이 엮여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트 15,890원이면 아직 메꿔야 할 틈이 많이 남아있는데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SM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SM의 지금 우리가 기획사,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5대 기획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이버나 이게 나와 있는 SM이나 YG엔터나 그다음 JYP, 그다음은 카카오엔터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카카오엔터는 아직까지 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뭐 카카오엔터도 뭐 빠르면은 뭐 연말이나 뭐 내년 정도에는 뭐 우회 상장을 하든 상장을 하겠죠. 지금 이 SM의 지금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하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SM 주가가 지금 보세요. 오늘 15% 이상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죠. 이게 지금 SM 주가고요. 15% 정도 급등이 나왔고, 하이브 한번 볼까요? 하이브의 지금 주가가 4.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JYP 한번 볼까요?
JYP 주가도 지금 뭐 2.2%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YG엔터 볼까요? YG엔터의 주가도 한 뭐 거기가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이게 YG 플러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오늘 YG 플러스도 오늘 장중에 주가가 약 한 뭐 12% 정도 급등세가 나왔죠. 이게 나와 있는 YG 플러스라는 기업 자체는 YG 엔터의 소속 가수의 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브의 소속사 누진스라는 그런 누진스의 걸그룹이 하나 있죠. 그 걸그룹의 판권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YG 플러스잖아요. 오늘 이게 나와 있는 키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이게 나와 있는 키스도 여러분들 뭐 종합 엔터테인이잖아요. 뭐 연예기획사 아닙니까? 그런 이슈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요거는 순전히 요거는 단기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키스트란 기업도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5,890원이니까요. 지금도 이분은 언제 매수하시길래 오늘 주가가 이렇게 11%나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손실입니까? 15,890원이면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2021년도 한 2년 전에 매수한 가격, 여기가 요 가격대네요.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죠? 지금 주가가 1,550원이니까,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요. 이거는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인데, 다음 주, 여러분들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종합 엔터테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박진영의 JYP 엔터는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주가도 올라갔잖아요. SM도요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고 그죠? 완전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뭐 실적은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 한 수요일 날 정도 되면은 주가가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손실을 보고 나는 매도 못한다. 난 이 종목 나는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번 최대한으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런 우리 국내 지금 엔터테인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실적은 더 한층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얼마 정도가 가능해 보이냐면요. 한 12,5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 12,500원 정도 되면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나는 손실을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간을 한번 잡아서 한 3월 말이나 한 4월 초 정도 되면 저는 주가는 뭐 14,000원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만약에 키스트라고 하면은 이 기업보다는 저는 뭐 JYP나 뭐 이런 기업이 워낙 좀 괜찮은데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매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좀 더 만약에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한 4,000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요 기회에 잘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한번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서 살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보유해 보시면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키스트뿐만 아니라 엔터주를 향한 투자 포인트 자체를 잡아주셨는데요. 중국 시장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효한 모습이라서요.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엔터주들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신 만큼 이러한 부분들 투자 판단에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엔터주와 또 키스트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또 오늘 올라왔던 이 인수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뉴진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뉴진스의 멤버는 4명일까요? 5명일까요? 바로 5명입니다. MZ세대인 제가 알려드릴게요. 뉴진스의 멤버는 5명이에요.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그리고 혜인 이렇게 5명의 멤버가 있는 그룹이고요.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저도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걸그룹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들으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수리님께서 보내주신 세빛캠이고요. 99,2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담았다고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오늘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 추세 자체가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또 워낙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시는 이 폐배터리 안에서도 괜찮은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미니 강의에서 세비캠이라는 그 종목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이 종목은요, 그 김천에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 보통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저는 항상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주식에서 좀 수익을 내시려면요, 주식에 미쳐야 돼요. 주식에 미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항상 주식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 가든, 내가 어디 지역에 여행을 가든, 내가 만약에 김천을 갔다. 이게 김천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내가 김천에 갔다. 그러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김천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게 요 세비캠이라는 기업이 나오면은 집에 가서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항상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보통 겨울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내가 어떤 과자든지 내가 어떤 음료수를 먹더라도 이 음료수가 어디 건가? 빙그레 건가? 아니면 혜택 건가? 어떻게 건가? 롯데 건가? 항상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또 우리 사모님들 만약에 이제 보통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이 제품이 어디 제품인가도 보시고요. 그렇게 해야 계속 주식을 생각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공부가 별것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주식 공부할 때 뭐 수학 공부하듯이 이런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99,200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비캠이라는 기업은 있잖아요. 어디하고 조인이 되어 있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LG 에너지 LG 그룹하고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알고 계세요? 성일하이텍은요. 어디하고 조인이 되어 있냐면은 삼성 SDI하고 조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하시면서 이 세미캠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매출추가 어딜까? LG 쪽이단 말이에요. 성일하이텍은 매출추가 어딜까? 삼성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 지금도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앞으로 아까 내가 전기차가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제가요 이게요 간단하게 몇 개만 봐드릴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지표를 몇 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컨센서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컨센서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컨센서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은 2024년도까지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증권회사에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앞으로 세비캠이나 이런 성일하이텍이나 에코프로 BM이 내년도까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한번 저 성일하이텍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게 성일하이텍 클릭해 봤어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성일하이텍이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영업이익이 8%가 증가하지만 2024년도에는 70%가 증가하네요. 대단하죠.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8%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으나 내년도 2024년도에는 70%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차가 팔리게 되면 그 배터리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증가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 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이나 3년 내다보고 매매해라. 단기로 매매하실 분 들어가면 안 된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기로 들어가가 못 간다 그러고 말이에요. 최소한 1년이나 2년, 3년 내다봐야 이런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비캠 볼까요? 세비캠은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세비캠은 나와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컨센서스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네요. 어메나? 세비캠 보니까 올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영업이익이 40%가 증가하네. 40% 증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132%가 증가하네요. 우와! 전기차 이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내년도와 올해가 성장성이 영업이익의 성장이 상당하죠. 매출도 25% 올해 증가하고 내년도에는 87%의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타이밍 싸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진입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얼마에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종목이라도 17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고 15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고 13만 원에 매수한 사람도 있고 10만 원에 매수한 사람도 있고 9만 원에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싸게 사는 게 그게 정석이죠.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보니까 99,2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거는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리면 저는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오늘 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주가 크게 안 빠집니다. 보니까 60일 이평선. 이게 60일 이평선이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20일 이평선이 보이시죠?
자, 20일 입병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음 주가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겠네요. 20일 입병선이 60일 입병선을 뚫고 넘어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은 그 지점이 얼마냐면요. 대략 그 지점이 얼마 정도에 놓여 있냐면 대략 이 종목은 싸게 잡으면 얼마 정도에 잡을 수가 있냐면요. 9만 5천 원 아래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요 5천 원 아래, 요 아래에서 잡으세요. 요 위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요. 기다리면 요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이 정도 들어오면요. 이 정도 들어오면 이 종목은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 9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예, 그 가격에서 예, 한 9만 원 5천 매수해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예, 그런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빛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9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늘려보신 다음에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면서 매번 이렇게 명언을 하나씩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하려면 주식에 미쳐야 한다. 이 명언까지 오늘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세빛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천에 공장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저는 본능적으로 김천 하니까 김밥 천국밖에 떠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천에 세빛캠 공장이 있고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거는 어딜 가든 어디서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까 항상 주식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또 노래가 하나가 생각이 났잖아요. 뭐 김천에 가면 세빛캠을 떠올려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네, 이런 게 생각이 난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딜 가든 아 여기에 뭐가 있네, 회사가 있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조금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비가 내리면 님께서 보내주신 한국항공우주고요. 48,540원에 5%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오늘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 중에 있고요. 뭐 원전, 방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궁금한 게 간밤에 이 스페이스 X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외신 뉴스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이슈에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이슈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테슬라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주 기업 스페이스 S 그죠? 스페이스 X도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게 좀 창업한 우주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좀 이성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타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아래에 보면 서울전파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금 이미 공문이 접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S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만약에 어느 확정이 되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거기에다가 방위 섹터고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또 4월달, 5월달에 또 누리호 발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예요. 지금 저는 국내 지금 기업 중에서 지금 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섹터가 딱 몇 개 섹터가 있냐면 딱 3개 섹터가 있습니다. 보세요. 2차 전지. 양극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 주가가 많이 가는 이유가
배터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양극재가 한 52% 차지하고 음극재가 한 15% 차지하고, 그죠? 그다음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분리막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전해질이 한 8% 정도 차지하잖아요. 기타가 한 10%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다가 2차 전지가 왜 나오냐. 여러분 좀 공부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50% 이상이 양극재잖아요. 그죠? 한 15% 정도가 음극재고요. 음극재. 또 한 15% 정도가요. 여러분들 분리막이잖아요. 한 8% 정도가 전액이잖아요. 전액. 그 다음 나머지 기타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제일 좋은 순수가 양극재, 그 다음 음극재, 그 다음 분리막, 그 다음 전해지잖아요. 요 배터리에 여러분들 차지하는 이 구성 요소를 잘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지금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하고 엔터테인, 그죠? 그 다음은 우주항공.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여러분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 이게는 JIP 엔터. 그다음 이게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게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이런 종목이 주가가요. 보세요. 이렇게 달력받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거의가 사상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K방산이라고 하는 거, 이 K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주고요. 그 다음 밑에가 한국항공우주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충분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주가는 안 빠집니다.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께 지금은 비중을 48,540원에 지금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 저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리, 지금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33일 이평선. 보통 우리가 이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인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이 47,6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47,600원 정도 오면요. 요 정도. 지금 비중을 이분이 5%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5%만 더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 10%가 되잖아요. 또는 한 15%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비중은 뭐 10에서 15% 정도 뭐 가져가신다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보고 이 종목은 그 대신에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성장성 있는 기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 15등 반에서 한 15등 하는 애가 너 그 다음 달부터 너 다음에 시험 볼 때 너 5등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 1년 이상 1년 정도는 너가 5등 할 수 있겠지? 더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학생한테는. 기업한테는 그만큼 기간을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47,6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최근에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 6만 한 2천원 가까이 되잖아요. 요 정도. 6만원 이상. 뭐 가져가도 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제시해드린 가격대 내려오면 10%나 15% 정도 가지고 6만원 이상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최소 6개월 이상은 들고 가보자, 6만 원 이상까지 들고 가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꽥님께서 우리 금산 전문가님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쵸, 우리 금산 전문가님 이렇게 뭔가 되게 엄격할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시지만 언제나 열정적이게 그리고 꼼꼼한 진단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진단쇼에 나오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인데 아쉽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또 미스터 진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가장 잘생긴 두 분의 미스터님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진단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전문가님까지 핫하신 분들 세 분이 함께 진단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미스터 진단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02-2128-3388번으로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저녁에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단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요일 잘 보내세요.